예, 32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2번. 다음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소설된 초기국가의 모습이다. 연결이 맞게 된 거. 기억. 가뭄으로 오국이 연결되지 않으면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거나 죽여야 한다고 했다. 기억나시죠? 제가위에서. 부여. 니은. 좋은 밭이 없어 힘들어 농사지도 배 채우기에 부족했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하며 노릇질하기 좋아했다. 어느 나라지? 고구려. 디귿. 토지가 비옥하고 산을 등지고 바다의 면에 있어 오곡이 잘되고 밭농사하기 좋다. 토지가 비옥하고 산을 등지고 바다의 면에 있다. 두 나라야. 옥저 아니면 동해야. 옥저 아니면 동해. 자, 리을.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추었는데 그걸 무천. 이건 동해지. 그래서 디귿은 옥저라고 하시고 푸는 게 낫겠다. 그치? 미음. 나라인 철. 철은 사만이지. 그 중에서도 변한. 자, 1번 기억. 소금과 어물 등 해산물을 고구려의 곡물로 바쳤다. 이건 옥저죠. 옥저. 2번 귀족들인 대가들은 책이나 속으로 쓰고 다녔으며 허리에 숫돌과 칼을 차고 다녔다. 대가들이 나왔지? 책이나 속을 허리에 숫돌과 칼. 이게 고구려란 말이야. 이게 답이죠. 3번 이거 문신과 편도의 풍습이 있다. 장래 큰 새의 깃털을 이용했다. 이거는 사만이죠. 사만. 이거 다 틀린 거지. 리을.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수도에는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거는 부여의 모습입니다. 부여. 부여적이 한갈래로 민며느리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옥저죠. 옥저.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죠. 33번. 다음과 같은 매장 부습이 행해졌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나무 덧널. 이게 핵심이지. 나무 덧널. 나무 덧널에다 가매장하는 거지. 그 중에서 뼈. 그리고 그 나무 덧널에 어떻게 뼈를 안치하는 거. 이게 골장제죠. 가족 공동묘제. 옥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군가마 반어피가 특산물. 이거는 동해. 일종의 매매혼인 민면리제가 있었다. 이게 답이지. 12월에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제천회사. 이거 영고라고 하는 거지. 영고. 부여. 천군이 다스린 신성적. 이건 사만. 34번. 가나의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매장. 뼈. 목각에 안치했다. 이거 가족 공동묘제. 골장제 풍습. 옥저죠. 옥저. 나. 대군장이었고 한시대 이르러 후국군 삼노란 관직이 있어 하울을 다스렸다. 여기까지는 옥저하고 같이 가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산천을 중시 산간에와다 구문이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책화란 말이야. 그래서 가는 옥저, 나는 동해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죠. 1번 가. 동맹. 이거는 고구려죠. 2번 천군, 소도. 이건 사만이죠. 3번 당군가마 반어피.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소를 죽여서 구읍으로. 소 발굽점. 이건 부여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3번. 35번. 다음과 같이 기록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토지는 비록하여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그들은 장사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척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 문을 닫는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가매장하되 겨우 형체만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찬다. 이게 골장제, 가족 공동묘제. 옥저 또 물어보는 거죠. 맞는 것은 1번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 이건 사만. 일종의 민면의제 풍수.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옥저는 두 개만 계속 기억하세요. 민면의제하고 가족 공동묘제. 특산물로는 당군가마 반어피. 이거는 동해.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기. 일책 12법. 이거는 부여나 고구려. 36번. 이 나라가 있었던 지역에서 후대에 벌어진 사실로 옳은 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옥저의 민며느리제 풍습이죠. 옥저의 민며느리제 풍습이지. 옥저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야? 함흥평야 일대. 함경도 지방이란 말이야. 함경도 지방과 관련돼서 맞는 거. 김윤우가 군민의 힘을 모아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한 곳이 어디야? 처인성이지. 지금의 경기도 용인. 처인성 전투. 적장 살리타이를 죽인 거. 2번 발해가 멸망한 후 정왕국이 세워져 부흥운동을 정했다. 정왕국은 압록강 유역에 세워진 거야. 서희의 활약으로 거란의 진을 물리친 후 강동, 이것도 압록강 유역이고,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불공기에서 원으로부터 영토를 수보했다. 이게 바로 함경도지. 함경도. 그래서 4번이 답이다. 37번. 강원도 동해시와 강릉시를 중심으로 철자 모양과 여자 모양의 집터가 계속 발굴되어 이 나라의 문화가 고고학적으로 바뀌어졌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여기서 핵심이 뭘까? 강원도지. 강원도. 강원 북부. 강원도 그럼 뭐다? 동해라는 나라죠. 동해. 소도, 신성지역, 천군, 사만. 2번 부경이라는 저장창고. 부경이라는 귀족들의 곡식 저장창고. 이건 고구려.
골장제하고 과족 공동묘, 이건 옥저. 각 음락마다 활동구역을 정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았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벌로 노비 소말로서 배상. 이게 책화라는 제도죠. 동해. 그래서 답은 4번이죠. 38번. 가해 사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계속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이게 바로 어느 나라다? 동해지 동해. 산천을 중요시 여기어 상관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책화라는 풍습이지 동성불온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지냅니다. 맞지? 이걸 무천이라고 했지. 그래서 동해를 물어보는 거지. 폐쇄적 사회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죠 뭐. 책화가 바로 폐쇄적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거. 정치체제는 연맹왕국 단계였습니다. 아닙니다. 요 옥주하고 동해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군장국가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수렵사의 전통을 반영하는 제천 행사. 그거는 영고를 말하는 거야. 하원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천민층이다. 하원은 일반 평민층을 말하는 거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노비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39번. 다음 사례에 보이는 나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뭐다 이게. 사만의 풍수. 이게 사만의 뭐죠? 소도 나오고 그치? 벼름 나오고.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맞겠지. 서옥제라는 일종의 드릭세이즈. 그럼 절대 아니지. 그럼 벌써 답은 나왔어. 2번. 신지, 읍차 등으로 불리는 군장들이 정치를 맡았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지. 가족의 뼈. 이거 옥저지, 옥저. 40번. 다음을 읽고 이 지역에 성립된 사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천안, 익산, 나주를 중심으로 하여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 김해,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구, 경주. 이거 사만이죠. 천안, 익산, 나주 지역은 마한, 김해, 마산은 변한, 대구, 경주는 진한. 사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3번이지.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겠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한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말로 배상하겠다. 이거는 바로 동해의 풍습이죠. 그 다음에 41번. 다음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나라의 가옥은 나무 토막을 가로로 쌓아 올려 그 모양이 마치 중국의 감옥과 같았다라고 하여 평면은 원형, 방형, 말각, 방형 등으로 다양하고 집의 형태는 움집과 반움집, 반움집 줄쳐놔. 움집, 반움집. 기둥과 기둥 사이는 풀과 진흙을 섞어 벽체를 형성했고 지붕 갈대나 이형으로 덮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 첫 번째 나무 토막을 가로로 쌓아 올려. 그거 반움집. 그래서 귀틀집을 말하는 거야. 귀틀집이나 초가지붕의 반움집에서 살았습니다. 삼한. 그래서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현두의 풍습과 문신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답인 거죠, 뭐. 1번, 재정이 일치? 아니지. 재정 일치는 고조선, 재정 분리지. 소금과 어물이 특산물인 것은 3번, 옥저지. 당군, 강화, 반합히는 동해. 토지가 부족했어? 그럼 무조건 고구려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2번. 사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게 작져진 거. 부정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해서 공물을 받았다. 옥저를 정복해서 공물을 받은 나라는 뭐야? 고구려죠. 그리고 고구려에 대해서 태조왕이라고 가면 돼.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면 안 돼. 4번은 답이 아니야.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은 신지, 작은 것은 읍차 등으로 불렸다. 맞죠? 이거는요. 니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1, 2번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그리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껌거려 함께 묻는 숭자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부여. 그 다음에 초가지붕의 반움집이나 귀툴집에서 살며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냈어. 이건 들어가야지 반드시. 답은 나왔지. 1번. 니은, 니을, 미음이죠. 미음. 제사장 청구는 신성지역 소도에서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뢰를 주관했다.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회를 통해서 사용해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비읍. 이건 어느 나라일까요? 이거 부여로 가면 안 돼. 고구려.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은 각자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권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것도 고구려. 자, 그래서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의 정치로 갑시다. 고대의 정치. 이제 삼국시대하고 남북국 시대의 정치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부터 철기시대까지 특징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고조선부터 사만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문제의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 정치로 가겠습니다. 지금 수업은 이제 시대별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문제는 또 이제 주제별로 해서 정치사 쭉,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다 반복해가지고 좀 소화를 시키시면 된다. 자, 고구려의 대외관계 관련된 사실들이다. 각각의 사실이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선택지를 보면 기역하고 니은 둘 중에 하나죠. 기역이 먼저일까, 니은이 먼저일까? 현덕은 축출, 옥저 정복이 먼저일까? 위장 강국어 매치미를 받았다가 먼저일까? 기역이 먼저다. 그게 고구려 태조왕이다. 고구려 태조왕. 고구려. 그래서 그거 기억해. 고구려 태조왕. 위장 강국어 매치미를 받았다. 그거는 위나라에서 받았다. 그거는 이제 동천왕이죠. 태조왕, 고구려의 왕들은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천왕, 그 다음에 동천왕, 그 다음에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그 다음에 소수리망,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왕,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은 태조왕 때야. 그 다음에 니은은 동천왕 때야. 낭랑대방군 축출했다. 낭랑대방, 이건 반드시 외워야지. 낭랑대방, 이 미천왕이지. 낭랑, 항군양 축출. 전연의 칭호를 받아 수도가 함락되었다. 이거는 고국원왕. 이때 이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전사하지.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지. 그것지. 그 다음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해. 광개토대왕. 이 두 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광개토대왕이 바로 뭐다? 후연을 차지하고 요동을 차지했다. 한강을 차지하고 중령에서 남양만을 잇는 성까지 진출했다. 그건 장수왕이지. 자, 그래서 이게 순서로 된 거야.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자, 그 다음은 고구려와 신라의 교류 사실을 발해주는 유물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이게 뭐다? 호명그릇이다. 호명그릇. 호명그릇과 관련된 얘기. 1번 고구려 광개토대왕군은 신라의 침입과 왜구를 격퇴시켰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에 추진했다. 맞죠 이거? 한강을 차지하고 중령 남양만 일대에 걸쳐 영토를 확장시킨 내력이 기록돼 있어? 아니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다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한 사실을 반영한다? 아니지. 그건 광개토대왕이지. 2번은 중원고구려 비를 물어볼 수가 있고 3번은 광개토대왕 비를 물어볼 수 있고 3번 이 유물이 제작된 시기 백제는 중국 남조 양과 교류했다. 이 유물은 어느 때 제작되었다? 장수왕 때. 5세기 장수왕 때 제작된 유물이야. 근데 양나라는 6세기에 나오는 나라란 말이야. 6세기. 백제 문영왕. 그래서 이건 5세기의 사실이고 양과 교류하던 시대는 우리나라가 6세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지. 그래서 호명그릇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번. 고구려 장수왕 때의 사실로 바른 거.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했으면 발판을 마련했다.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건 미천왕이죠. 미천왕. 게르브 고시의 왕이가 독점적으로 세습, 통합된 여러 집단은 오부체제로 본격적인 발전. 게르브 고시 태조왕. 게르브 고시. 만주 지역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을 tan행했다. 광개토 대왕. 흥안양 일대 초원지대를 장악하는 한편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중국의 대립관계를 이용해서 남하 정책을 추진했다. 이게 답이죠. 장수왕. 반드시 중요한 사실이지. 4번 삼국시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고구려 상황으로 맞는 거.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지. 광개토대왕 때 뭐가 있었다? 왜구격퇴가 있었죠. 왜구격퇴. 왜구격퇴 사실을 주고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왕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 광개토대왕 능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광개토대왕 능비는 장수왕 때 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왜구격퇴가 끼친 영향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당시 고구려 상황으로 맞는 것은 왜구격퇴 사실이 발생할 당시 그럼 광개토대왕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했고 이어 신라 외 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해서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게 답이다.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 그럼 바로 장수왕으로 가죠. 장수왕. 그 다음에 북위를 격파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였으며 남으로는 임진강성까지 진출했다. 이건 맞는데 조심해서 읽어야 돼. 북위가 아니야. 후연을 격파하는 거지.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했다. 이래야 돼. 요동을 차지했다. 이래야지 북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자, 중앙에 태학을 설치하고 불교를 수용하는 왕권의 전제가 이랬다. 태학 설치 불교 수용은 소수리망이지. 소수리망. 자,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5번. 다음은 백제의 대관계에 대한 사실이다. 이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거. 자, 기역, 니은 중에서 뭐가 먼저? 한강유역으로 세력을 확장을 하던 한해군현을 막아내면서 성장했다. 마한을 정복하고 북으로는 황해도를 진출했다. 뭐가 먼저일까? 기역이 먼저지. 그거는 고이왕 때지. 고이왕 때. 3세기 고이왕 때. 3세기 고이왕 때.
그 다음에 니은이 바로 뭐다? 근초고왕. 백제에서는 이 왕이 중요하지? 근초고왕. 마한을 완전히 정복했다. 황해도로 진출했다. 그 과정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거야. 탐나복석은 어느 왕이야? 동성왕이죠. 자, 근초고왕이 전성기 때지, 이때가. 그 다음에 심유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평양천도하니까, 백제의 비유왕과, 그 다음에 신라의 눌지 마리간 사이에 무슨 동맹? 중요하죠? 나제 동맹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백제 수도로 쳐들어가서 계로왕을 전사시켰지? 계로왕. 그래서 이때 이제 수도 한강을 뺏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문주왕. 웅진으로 천도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웅진시대 두 왕, 동성왕과 문영왕이 있다. 그래서 이 탐나복석은 문영왕이다, 문영왕. 그 다음에 결혼동맹까지지. 결혼동맹. 이렇게. 자, 고구려에게 뺏겼던 한강을, 류역을 다시 차려냈다. 백제가 한강을 다시 차려낸 사람은 성왕이지, 성왕. 사비로 천도한 다음에 성왕. 그래서 뭐 물어본 거야, 지금? 고이왕, 근초고왕, 동성왕, 성왕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순서가 기역, 미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간 거지. 6번. 일본에 놀이사치계를 파견해서 불교를 전파한 시기 백제의 왕에 대한 사람. 놀이사치계를 파견했다. 성왕. 놀이사치계.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로 고치면서 중흥을 기했다. 중앙아지 22부, 뭐 5부 5방, 신라와 연합, 진흥왕이지. 일시가 한강역을 탈환했으나 그 신라를 뺏기고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미륵사 창건하고 관력이 일본에 건너가 천문역법 둔갑방술. 4번. 이거는 무왕이란 말이야. 무왕 때의 사시입니다. 미륵사하고 미륵사지 석탑은 무왕으로 가셔야 돼. 성왕으로 가면 안 돼. 자, 7번. 다음은 백제의 무덤 양식의 변화 모습이다. 각 시기의 사실로 맞게 설명한 것은 가시기는 돌무지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대. 돌무지 무덤이 많이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한성시대란 말이야.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 지어졌다. 그럼 웅진시대란 말이야. 그 다음에 굴식돌반 무덤. 그러면 사비시대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가시기는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지금. 가시대 백제는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했다. 율령 반포는 고이왕, 불교 수용은 침유왕. 맞네, 뭐, 그럼. 1번이 답. 나시대는 고구려 영향을 받은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건데, 이거는 가시기라고요. 나시기는 이건 벽돌 무덤이야, 벽돌 무덤. 그게 바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지. 나시기의 중흥관청이 22부. 22부로 확대한 거는 성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비시대지, 사비시대. 자, 그 다음에 다시기의 신라 이찬 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그게 바로 이찬 비지의 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게 동성왕과 소지 마리간 사이에, 결혼 동맹. 나제 동맹은 요때 처음 체결된 거고, 나제 동맹은 처음 요때 체결된 거고, 나제 동맹을 더욱더 강화한 동맹, 이것도 나제 동맹이지만 더욱더 강화한 동맹의 의미가 있다. 결혼 동맹. 그래서 다가 아니라 나죠, 나. 맞는 것은 1번. 8번. 다음 글에 해당하는 왕의 정책으로 오른 거, 처음으로 소를 이용한 밭갈이가 시작됐다. 힌트야, 힌트 이게. 우경이지, 우경. 중국의 9년제에 따라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이게 바로 지증왕이죠, 지증왕. 그래서 지증왕은 6세기 왕인데 성왕과 연결된, 이게 이제, 여기가 광개토대왕과 관련이 있는 왕이 뇌물마리간이지. 뇌물마리간, 그 다음에 눌지소지마리간, 그 다음에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대충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신라는, 백제는 근초고왕과 성왕 요 두 왕이 제일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신라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요 세 왕이 이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왕인데, 요 지증왕 물어본 거지. 우경시씨 9년제 정비. 자, 1번. 절거리 재산분배와 관련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 등이 기록된 영일냉수리비가 건립되었다. 영일냉수리비. 왕호를 이사금에서 마리간으로 바꿨다. 마리간으로 바꾼 사람이 이 사람이지, 처음으로. 뇌물마리간. 2차 돈의 순결기로 불교를 공인한 사람은 법흥왕이지, 법흥왕.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해서 낙동강령.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이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다. 9번. 신라 법흥왕 때 사실로 틀린 거. 틀린 거는 2번이지. 건어는 맞아. 그런데 대가야를 정복했다. 이거는 뭐다?
진흥왕으로 가야 된다고. 법흥왕 때는 금강가야를 정복했다고 해요. 금강가야 정복. 대가야하고는 결혼동맹. 대가야하고는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대가야를 멸망시킨 때는 진흥왕이다. 그래서 그게 틀리고 나머지는 맞다. 10번. 신라 진흥왕 때 사실로 틀린 거. 신라 진흥왕 때 사실로 틀린 것은 4번이지. 황룡사 구축목탑. 그거는 구분하라고 했죠. 그래서 진흥왕 다음에 진평왕. 진평왕 다음에 두 여왕이 나오지.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나오는데 이 선덕여왕 때지. 선덕여왕 때 진흥왕 때는 황룡사라는 절을 지은 거고 그 황룡사 안에 구축목탑은 뭐야? 선덕여왕 때야. 그거 세트로 같이 다니시라고 그랬죠. 황룡사 구축목탑, 첨성대, 분황사, 모전석탑. 그 세 개는 선덕여왕 때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맞고. 11번. 신라 마립간 시대의 사실이 아닌 거. 마립간 시대. 신라는 왕호 변천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마립간 시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뇌물 마립간에서부터 소지 마립간 때까지. 그 다음에 중국식 왕명 시대는 누구 물어보는 거야? 지증왕. 불교식 왕명 시대는 어디까지 물어보는 거야? 진덕여왕 때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마립간 시대에 있었던 일은 뇌물, 눌지, 소지. 그거 기억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마립간 시대에 있었던 일은 뭐냐? 전국의 주 9년제를 정립했다. 9년제 정비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 지증왕이라고 그랬지? 틀렸지. 이게 답이다. 나머지 맞지? 수도인 경주에 처음으로 시장을 개설했다. 소지 마립간. 전진왕 부견에게 사신을 병했다. 전진과 교류했다. 뇌물 마립간. 백제와 동맹을 체결해서 고구려 남화 정책을 대응했다. 맞지? 눌지 마립간, 나제 동맹. 소지 마립간 때는 결혼 동맹. 왕의 부자 상속제가 확립. 부자 상속제는 눌지 마립간. 자, 그래서 지증왕 때가 아니다. 1번. 10번. 신라의 불교식 왕명시대에 일어난 사실이 아닌 거. 불교식 왕명시대는 어디 말한다?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수의 원광겁사를 파괴해서 걸사표를 바치고 도움을. 수의 원광을 파괴해서 걸사표를 바쳤다. 진평왕 때. 고구려성 아도에서 신라사의 불교가 소개되었다. 이거는 뭐야? 어디야? 눌지 마립간 때지. 이게 답이죠. 국정을 총괄한 기구로 집사부를 설치했다. 진덕여왕 때. 진덕여왕 때. 당의 문물을 찬양하는 태평성 김범민을 보냈다. 진덕여왕 때. 자, 그래서 이게 나머지는 불교식 왕명시대에 있었던 거고, 요거 아도 불교 소개는 눌지 마립간 때 반드시. 자, 그 다음에 4세기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하면 4세기는 대충 어떤 왕부터? 고구려는 요 미천왕 때부터. 백제는 근초고왕부터. 그 다음에 신라는 뇌물 마립간. 여기서 대충 끊으면 된다. 여기서 대충 끊으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왕들이 바로 몇 세기? 4세기에 해당되는 왕들이다. 자, 4세기 한반도 관련하는 거. 백제는 북위의 사실을 보내 고구려의 공격에 대해 북위의 사실을 보내서 고구려의 침공을 막고자 했던 왕이 누구야? 계로왕이지. 5세기는 틀렸지. 이게 답이지. 백제는 마한을 정복하고 가야에 대한 지배권 행사했다. 어느 왕일까? 근초고왕. 고구려는 중앙에 태약 설치. 소수리망. 신라에선 김씨의 왕이 계성. 뇌물 마립간. 자, 그래서 4세기 때 있었던 일 맞잖아. 요것만 아니잖아. 계로왕 북위에 보낸 북서. 자, 그 다음에 5세기 한반도. 5세기는 고구려는 주로 장수왕하고 문장을 물어볼 것이고, 백제는 비유, 계로, 문주, 동성왕까지 대충. 동성왕까지. 그리고 신라는 눌지, 소지 마립간. 여기가 바로 몇 세기? 5세기에 해당되는 사실이다. 맞는 거. 신라에 침입한 외국역대. 외국역대는 광개토대왕.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먼저 답으로 하시면 안 된다. 왜? 외국역대는 400년이니까 5세기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답을 하면 안 돼. 먼저. 애매하니까.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아정치시설. 평양천도는 누구야? 장수왕이지. 그럼 5세기 때 사실 물어봤는데 요거하고 요걸 물어봤는데 뭐를 답으로 하는 게 더 현명하겠어요? 평양천도가 더 확실하지. 그래서 5세기 평양천도를 답으로 하고 외국역대를 답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당연히.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몰라도 이게 있으면 뭐야? 이거는 아닌 거지. 백제는 지방의 22담로. 22담로는 뭐야? 문영왕이거든. 이건 6세기거든. 6세기. 신라는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시했다. 이건 지증왕이거든. 이거 6세기거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15번. 6세기는 고구려 왕은 물어보지 않아. 백제 문영왕, 성왕 정도. 문영왕, 성왕까지 정도. 그 다음에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끊어.
이렇게. 요 다섯 왕만 기억하면 돼. 요게 바로 몇 세기? 6세기, 요건 5세기. 자, 그래서 백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다 관산상 전투에서 전사했다. 맞죠? 이거 중요한 일이지. 백제는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함과 아울러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했다. 맞지? 대표적인 게 노리사지계지, 노리사지계. 고구려의 남한에 대해서 나제동맹이 체결되었다. 나제동맹이 체결된 것은 5세기란 말이야. 이 3번이 틀렸죠, 뭐. 신라는 한강역을 장악했다. 맞지? 진흥왕 때 말하는 거지, 진흥왕 때. 그래서 답은 3번. 16번. 다음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연결된 거. 우산국 지중왕. 우산국 지중왕. 백제는 중국과 일본까지 이제 고대 상업 세력의 중심. 이게 어느 때일까? 근초고왕. 고구려는 평양천도를 평양천도 장수왕. 신라의 대가야가 편입되었다. 진흥왕. 근초고왕, 장수왕 때, 그 다음에 문영왕 때, 진흥왕 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결론은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가는 거죠. 3번이 답이다. 17번 다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 이제 행정구역의 개편인데 고구려의 오부개편. 고구려의 오부개편은 뭐야? 고국천왕 때. 고구려의 오부개편은 고국천왕 때. 얘는 백제 22담노는 문영왕 때. 22담노, 무십이담노. 신라 육부개편은 소지마리간 때. 소지마리간 때.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오부오방은 성왕 때. 오부오방. 그럼 뭐 순서가 나왔잖아. 자, 그래서 고국천왕 때 고구려 기억이 먼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소지마리간. 그 다음에 니은 백제 22담노 문영왕. 그 다음에 오부오방 이렇게 가는 거죠. 2번. 다음 보기의 사실이 시대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거. 기억. 백제는 산둥지방과 일본의 규슈지방과 진출한 후 활발한 대외활동. 백제의 해외 진출이 활발했다. 근초고왕 물어보는 거지. 근초고왕. 신라에서 병부 설치, 율령반포, 공복의 제정, 법흥왕. 법흥왕. 고구려는 평양으로도, 평양천도, 장수왕. 평양천도. 그냥 근초고왕이 가장 먼저겠지,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구주오소경체제의 지방제정 완비하고, 노고별 폐지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지. 신문왕. 자, 그래서 답은 뭐야?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니은, 니을. 2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삼국시대 대외진출 또는 영토 확장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의 대외관계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거. 기억.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해줬다. 사비천도 성왕 물어보는 거지. 신라는 한강역을 점령해서 신라가 한강역을 점령했다. 진흥왕 물어보는 거. 진흥왕. 그치? 디귿.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해서 중령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영토를 넓혔다. 이거는 고구려의 누구? 장수왕. 마한 세력을 정복했다. 마한 세력을 완전히 정복했어. 낙동강역 가야에 대해서 지배권에서 근초고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기억. 성왕 때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했지만 곧 신라에게 뺏겼다. 맞지? 2번 니은 금강가야를 정복. 니은이 누군데? 니은은 진흥왕 때인데 금강가야를 정복해서 아니라고요. 금강가야 정복은 법흥왕이고 진흥왕 때는 대가야 정복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나머지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 요거 반드시 삼국의 왕을 중점으로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초고왕, 성왕, 그 다음에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요 왕들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다음 설화와 관련된 시기의 사실로 맞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기가 좀 지나간 것 같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신라가 어떻게, 뇌물, 눌지, 소지, 그 다음에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여기까지가 이제 선고리 왕이 되던 시대야. 여기까지가 선고리 왕이 되던 시대야. 그 다음에 이제 무열왕, 김춘추부터 이제 진골에서 왕이 처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무열계 직계자손이 왕이 되는 거예요. 무열왕, 그 다음에 문무왕, 삼국 통일을 이룩하는 왕, 그 다음에 신문왕, 중대 전제 정권을 확립하는 왕, 그 다음에 성덕왕, 정전을 지급한 왕,
경덕왕, 노급을 부활시킨 왕, 해공왕. 이때부터 정치적 혼란기로 접어드는 거지. 여태까지가 이제 무열기가 집권하던 때. 그래서 요때 요 신문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통일시켰을 때는 신문왕. 요때 만파식적의 설화가 나온단 말이야. 만파식적. 그래서 만파식적의 설화야, 그게. 만파식적의 설화. 하나 더. 설총의 화왕계도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설총의 화왕계가 사라지면 나올 수 있어. 자, 어느 왕 물어보는 거다? 신문왕 물어보는 거다. 자, 신문왕 때의 사실로 맞는 것은 1번 의상이 부석사 창건하고 해동 하엄정. 이건 문무왕 때예요. 문무왕. 의상 부석사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 의상 부석사 창건. 해동 하엄정을 열었다. 문무왕. 중앙에 국학을 설치하고 유학교육을 가겠다. 이게 답이지. 3번 중앙관료 칭호와 지방군현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한화정책. 한화정책은 경덕왕 때. 경덕왕 때. 대공황이 나 일어나 그 16각관이 다퉜다. 이거는 해공왕 때. 21번 사료에 해당되는 왕대에 있었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5년 범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으로 총관을 삼았다. 거열주를 승격하여 청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구주가 갖춰. 비로소 구주가 갖춰져. 구주! 여기 힌트지. 구주.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제도가 뭐야? 구주 오소경. 구주 오소경 제도가 바로 어느 때야? 신문왕 때거든. 구주 오소경 제도가 갖춰졌다. 중앙에 국학을 설치했다. 군사조직인 구서당 10정을 정비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을 폐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다 알아놔야 돼. 요게 바로 그럼 어느 왕 물어보는 거야? 신문왕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신문왕 때 물어보는 거야. 기억. 당을 축출하고 삼국통일을 일으켰다. 삼국통일을 일으킨 사람은 문무왕이라고요. 김은돌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귀족세를 수출했다. 이건 맞지. 기억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1, 2번은 탈락이야. 그럼 3, 4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니은은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예작부와 공장부를 설치했다. 이건 들어가야 돼. 반드시.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했다. 이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지? 이때는 당나라 발해가 건국되기 전이야. 발해와는 성덕왕 때부터 연관이 된다 그랬지. 성덕왕 때부터 설총이 화한계를 저술해서 도덕적. 이건 반드시 외워야지. 설총이. 그게 바로 설총의 화한계란 말이야. 신문왕 때. 이거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뭐다? 니은, 디귿, 미음으로 가야지. 4번. 이 리을 있죠?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한 거는 성덕왕이라고 하시면 돼. 성덕왕. 자, 20번. 다음에 설명한 세력의 유형과 성격에 대해 설명드린 거. 이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을 성장. 그 줄 딱 정해. 그 반드시 기억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며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했지. 그래서 그 지역의 행정과 군사권을 잘 하겠다. 누구 말하는 거야? 호족을 말하는 거지. 호족은 어느 때 성장하는 거야? 이때가 아니라 이제 선덕왕 때부터 내물개가 왕위를 잡으면서 긴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다. 원성왕 때 독서 산품가가 실시된다. 헌덕왕 때 김원창 김범문의 난이 일어난다.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장보고의 도움으로 김호중이 왕에 오른다. 원종과 애너의 날을 계기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진성여왕. 최치원이 시무 10조의 개혁안을 올리던 때다. 경순왕 때 나라가 망한다.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열왕부터 해광택을 중대라고 해서 공부하셨죠? 중대. 이건 무열계가.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다르잖아. 요때는 하대지, 하대. 하대 뭐가 성장한다? 호족! 호족. 그래서 호족. 자, 1번. 근데 유형을 물어보는 거지? 성격과 유형. 그래서 틀린 것은 뭐다? 4번. 사상적으로는 선정불교와 풍수지사를 받아들여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국도의 균형 있는 재편상을 정했다. 이거 왜 틀렸어요? 경주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진골귀족이지 여전히. 호족은 반신라적이잖아. 그래서 경주 이외의 지역 이렇게 가야 돼. 경주 이외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호족의 유형은 4가지라고 그랬죠. 중앙의 몰락귀족, 그다음에 무역, 군진, 촌주 이렇게. 그리고 호족은 반신라적 세력이야. 그리고 이 호족과 연결되어 있는 사상은 선종, 교종이 아니라 불교는 선종, 풍수지리 사상, 그 다음에 수기학생 출신의 육두품 유학자들 이렇게. 23번. 다음은 어느 시기의 사연사를 설명한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백성이 경제적 이유로 토지를 떠나 도적이 되면 백성을 풀에 비워야 초적이라고. 초적주. 이게 힌트지? 초적. 삼국사기에 의하면 붉은 바지 입은 도적, 적고적, 그거 좋잖아. 초적, 적고적이 출현했다. 그게 신라 하대 밀란이란 말이야. 신라 하대 밀란이란 말이죠.
이 시기에 설명 맞는 것은 왕토 사상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이거는 중대란 말이야, 중대. 중대 하대를 구분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건 정전 지금 성동왕. 수기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 세력이 성장했다. 맞죠? 이거 하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방 통제력이 약화, 호족의 성장, 밀란의 전국적 발생 이런 거지. 그다음에 3번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불교 종표가 성했다. 아니지. 그건 교종이지. 교종은 이때는 좌선과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유행했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관료 귀족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해서 국가의 토지 지배를 강화했다. 이거는 신문왕 때지.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하고 노고 폐지했지. 그다음에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지. 경덕왕 때 노고비 부활됐지. 이건 중대의 사실이란 말이야.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대 하대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다.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설명 맞는 거? 누구다 이게? 김헌창의 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헌창. 그래서 김헌창, 김범문의 난이 일어난 때가 어느 때다? 김헌창, 김범문의 난. 이게 신라 하대다. 신라 하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단 말이야. 시기에 대해서 맞는 거. 1번. 무열계의 권력 독점에 저항해서 귀족들의 반란이 일었다. 아닙니다. 이거는 하대에 일어납니다. 하대는 누가 권력을 독점합니다. 무열계가 아니라 내물계가 권력을 독점합니다. 반면에 중대가 바로 무열계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지. 그래서 내물계의 권력 독점에 반발해서 무열계의 반란인 거지. 그래서 김헌창, 김범문이 무열계의 반란인 거지. 자, 그 다음에 귀족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힘을 키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력 쟁탈전을 가담했다. 맞지? 이때가 권력, 진골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때죠. 맞죠, 뭐. 김삼이 효심의 난 같은 밀란은 맞는데 김삼이 효심이 나오면 안 돼. 원종과 애노의 난이 나와야지. 원종과 애노의 난이 나와야지. 김삼이 효심은 고려 무신직거기 때 일어나는 난이죠. 반드시. 4번 대외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지배세력 내부의 분열이 심해졌어요. 이때는 대외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없어. 이 지금 대외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지배세력 내부의 분열은요. 이거는 아마 고려 중기의 묘청의 난을 물어볼 거야. 묘청의 난. 25번. 신라가 왕토 사상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던 시기가 가장 근접한 시기에 있었던 발해사실로 맞는 거. 자, 이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남북국 시대라고 했죠. 남북국 시대라서, 자, 성덕왕 하나. 자, 성덕왕은 발해 누구 물어본다? 대무예 물어본다. 대무예. 무왕이야. 그 다음에 경덕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원성왕 때까지. 원성왕 때는 대흠무 물어본다. 그 수업 시간에 쓰셨죠? 대흠무, 문왕. 그 다음에 요 헌덕왕, 흥덕왕. 그래서 이거 청해진이거든? 청해진. 요 세 개 기억하시고. 김헌창, 김범문의 난 청해진. 요거는 대인수. 선왕 때 물어본다.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정전을 지급했다. 이게 성덕왕이거든. 정전 지급. 그러면 발에 누구 물어보는 거야? 대무예 때 물어보는 거야. 천통이라는 독자적 이론을 사용했다. 천통은 대조영이지, 대조영. 인안이라고 해야지. 천통, 인안, 대흥, 건흥이란 연어. 그 다음에 장문유, 이거 제일 잘 나온다 그랬지. 장문유의 수군으로 당의 산동지방을 공격한 한편 요소지방의 당군과 격돌했다. 그래서 이 대무예가 영토 확장에 치중하면서 당을 선제 공격하지. 장문휴, 이게 답이다. 3번 당과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줘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가 상설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관계를 해설했다. 이거는 대흠무지. 대흠무.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방으로 진출했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 이게 최전성기 때지 이게. 이게 바로 대인수.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20번. 다음 글에 나타난 발해사에 대한 인식을 반박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발해사 하면은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을 기억해야지. 이 중국이란 나라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들을 다 자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역사 왜곡 작업을 동북공정 사업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고르면 발해가 중앙관절에서 단지로서 삼성육부를 두게 된 과정을 조사한다. 삼성육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영향을 받았다. 당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반박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치 않죠? 기억은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발해의 촌락에서 주민의 다수를 차지했던 종족. 촌락이면 지방이지. 촌락에서 주민의 다수를 차지했던 종족은 뭘까? 그건 말갈족이거든. 여진족이거든. 그러면 안 돼. 지배층을 봐야지. 지배층이 고구려계니까.
자, 그래서 니은도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답은 나왔어. 디귿과 리을이야.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고구려 왕을 칭한 이유를 살펴본다. 발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고구려 바탕 위에 성립된 나라다. 발해가 멸망한 후 고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 받아들인 사실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발해와 고구려의 관련성을 증명해 주는 거다. 말갈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7번.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고려국왕 대흠무라고 불렀던 발해 국왕 때 있었던 통일신라 사항으로 옳은 것은. 거꾸로 물어보는 거지. 고려국왕 대흠무가 누구냐고. 고려국왕 대흠무. 세 번째 문왕이란 말이야. 이때 신라는 뭐야? 경덕왕 때부터 원성왕 때까지란 말이야.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었다. 노급이 부활 경덕왕 때. 이게 답이지 뭐. 구주 오소경 체제의 지방제. 구주 오소경 하면 신문왕이란 말이야. 아니지. 그 다음에 의상은 당에서 기획해서 영제 부석사 창건. 이건 문무왕 때란 말이야. 아니지. 이게.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 김원창, 김범문에 난 청해진은 다 누구로 간다? 대인수로 간다. 그래서 대음무. 이거 하나 외우세요. 독서 삼품가. 그치? 독서 삼품가. 경덕왕 때 노급의 부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 대흠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그 다음에 28번. 발해 선왕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선왕은 어느 때야? 대인수지, 대인수. 선왕. 옳지 않은 거. 5경 15부 62주의 지병제도 완비되었다. 수도를 동경 용원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2번이지. 수도를 옮긴 사람은 누구야? 대흠무야. 근데 이거 수도도 그런 문장으로 나오면 안 돼. 동경에서 상경으로 간 게 아니라 거꾸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옮겼다라고 해야지 맞는 문장이야. 근데 어쨌든 수도를 옮긴 사람은 대흠무로 가야지 대인수는 아니야. 절대. 나머지는 맞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29번. 다음 보기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는 안 나와요. 옳은 것을 이 중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도 요거는 경찰직 시험 기출문제 특징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온다. 그러나 이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관계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야? 기어.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지? 고구려계 플러스 말갈계. 발해는 당과 신라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처음에는 북으로는 돌골, 남으로는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수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발해는 9세기 전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력을 보시고 요동지방으로 진출했다. 다 맞습니다. 4번. 30번. 발해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거. 발해의 통치체제. 그래서 발해는 요 내왕 때 있었던 일을 정리해놓고, 근데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건 대종은 나라 세운 것밖에 없으니까, 대무예나, 대흠무나, 대인수 요 세 중에서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통치체제. 자, 맞지 않은 거. 1번.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고, 그 아래에 있는 우사정이 충인의 3부를, 좌사정이 지혜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구성하였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발해 중앙통치 조직은 뭐야? 삼성육부지? 삼성육부. 그 중에서 삼성, 정당성이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이 최고관청이고 이 정당성의 3부가 6부가 3부씩 예속돼 있지? 좌우로 읽죠, 보통. 좌사정, 우사정. 그 다음에 어떻게 읽으라서? 충, 인, 의, 그 다음에 지, 예, 신 이렇게 순서를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좌사정이 충인의, 우사정이 지혜, 신 3부를 가냐. 이거 뒤집히면 안 된다 그랬잖아. 뒤집혔지 지금. 그래서 충인의는 좌사정, 그 다음 지혜, 신은 우사정이 각각 가능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나머지는 맞다. 31번. 발해의 정치제도와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발해 중앙정치는 삼성육부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삼성육부의 명칭과 그 운영을 통해 당제를 모방해서 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 그랬지. 독자적인 특징은 뭐야? 명칭이 당과 다르다. 그 운영면에서는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명칭과 운영을 통해서 이러면 당제를 모방 이러면 틀리단 말이야. 독자적 이렇게. 2번. 발해는 일본에 대해 천손임을 자랑하며 황제국가 면모를 갖춰야겠다. 이건 맞는 거죠. 2번이 답이다. 3번. 발해와 신라는 적대관계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신의 교류는 없었다. 아니지. 양국 간에 교류가 있었지. 자, 그 다음에 4번. 발해는 대외교통로를 통해서 외국과 교류했는데 당과는 육로인 조공로와 해로인 영주도를 통해서 교류하였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그 대외교통로가 5개가 있죠? 그래서 뭐야? 당나라로 가는 거. 근데 당나라로 가는 건 2개라 그랬지. 조공도하고 영주도. 우리나라 영주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랬지. 이 중에서 하나는 해로고 하나는 육로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영주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래서 영주 사과 먹으러 간다. 사과 먹으러. 그래서 육로가 어떤 걸까? 두 쪽에서. 이게 육로야. 사과 먹으러 가야 되니까 영주. 그 다음에 조공도가 바로 해로야, 해로. 그게 바뀐 거지. 치사하게, 그치? 그거 바꿔놨지. 육로는 영주도, 해로는 조공도.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야. 기타 이제 신라로 가는 신라도도 있었잖아. 그 다음에 일본도도 있었잖아. 일본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거란도도 있었잖아. 그래서 총 5개 대교통로가 있었지? 그리고 당으로는 서경을 통해서 가는 거고, 신라는 남경을 통해서 가는 거고, 일본은 동경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2번. 발해의 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거네. 이거는 공무원 시험 중에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발해는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정해공주묘는 전형적인 당나라 양식의 벽돌 무덤입니다. 이건 무조건 틀렸습니다. 무덤 양식은 효도로로 외워치라 했지. 효도로. 뭘까 그 효도로. 정효가 벽돌이야. 효도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정해공주면은 육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것과 아니면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것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육정산 고분군, 용두산 고분군. 그때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육회, 맛있는 육회. 그래서 육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게 정해공주묘. 그리고 효도루가 하니까 이거는 굴식 돌반무덤으로 가야 돼. 굴식 돌반무덤 모준인 구조.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가 바로 용두산 고분군 효도루야. 그냥 벽돌 무덤이야. 이게 당적 요소라고. 이건 기억은 무조건 틀렸다. 니은 발해는 북으로 돌골과 통하였고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고자 여러 차례 사실을 방해했다. 이건 맞는 거지 뭐. 발해는 당나라의 유학생을 방해해서 빈곤과 급제를 펼쳤다. 이것도 맞는 거지 뭐. 발해는 신라 연합해서 당나라의 공격에 대항했다. 이건 절대로 틀렸다 그랬지. 발해와 신라가 연합해서 이런 일은 없다 그랬지. 오히려 어떤 일이 있어? 당나라하고 신라가 연합해서 발해를 공격할 때가 있지. 그게 바로 대무의 때란 말이야. 신라로는 성덕왕 때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다. 자, 그 다음에 33번. 자, 발해의 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골과 외교관계를 맺기도 했다. 일본과는 서경 압록부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하였다. 당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빈곤과에 급제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다. 일본은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이런 것들을 맞춰버릇해야 돼. 확실히 틀린 게 있어. 2번이야. 일본과는 뭐? 동경, 동쪽, 발해가 나다. 그러면 동해바다를 통해서 일본 동쪽에 있잖아요. 당나라는 서쪽에 있단 말이야. 신라는 남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나라는 서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본은 동경을 통해서, 신라는 남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이 틀렸다. 2번. 그래서 서경이 아니라 동경을 통해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중세의 정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